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나시나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한숨 쉬게 되시나요?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몸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근육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30대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50대가 되면 가속화되어 10년마다 무려 8kg의 근육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28일 만에 20대의 근력을 되찾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힘든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72세 김미려 할머니는 지팡이를 버리셨고 68세 박권순 할아버지는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력이 평균 23%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나는 살이 안 빠졌으니까 근육도 그대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줄어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몰라도 속은 이미 근육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 혹시 이런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는 것도 예전보다 무거워졌다. 물병 뚜껑을 돌리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 양말을 신으려고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 이 모든 것들이 근육 감소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면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설탕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해요.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또한 근육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 한번 걸려도 쉽게 낫지 않고 작은 상처도 오래갑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뼈를 잡아당겨야 뼈가 단단해지는데 근육이 없으면 뼈도 약해집니다. 골절 위험이 5배나 높아지죠. 심지어 근육이 줄면 우울감도 생깁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뇌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집을 짓기 전에 페인트 칠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재료부터 충분히 공급해야 운동 효과도 나타나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만 하고 단백질이 부족한 그룹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가벼운 운동만 한 그룹의 근육량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끼, 각 끼니마다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왜 하루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될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60g을 먹어도 30g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맞는 단백질 공급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양식 단백질 음식들, 스테이크나 프로틴 파우더 같은 것들을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전부터 드시던 음식 중에 근육을 지키는 보물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공개할 5가지 음식은 모두 한국 밥상에서 친숙하고 소화가 잘 되며 부작용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검증된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식품은 꽁치와 정어리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이 몸에 좋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꽁치와 정어리 통조림은 신선한 생선보다 영양가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뼈까지 부드러워져서 칼슘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꽁치 통조림 한 캔에는 단백질 25g, 칼슘 350mg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유 한 컵보다 칼슘이 더 많은 양입니다. 정어리는 더욱 놀라운 영양의 보고입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과 뼈, 면역력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통조림을 활용한 실전 활용법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꽁치 통조림으로 만드는 무조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 한 토막을 먹기 좋게 자르고
꽁치 통조림 1캔을 국물째에 넣습니다. 여기에 된장 1스푼, 마늘 조금만 넣고 끓이면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꽁치김치찌개도 별미입니다. 신김치와 꽁치 통조림을 넣고 함께 끓이면 비린내는 전혀 안 나고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정어리는 토마토와 궁합이 좋습니다. 양파를 볶다가 정어리 통조림을 넣고 토마토 1개를 썰어 넣어 졸이면 이탈리아 정어리 파스타 부럽지 않은 맛이 납니다. 다만 구매 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조림을 고를 때는 기름이 아닌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나트륨 함량도 확인해서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하시고 2, 3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조리법만 알면 닭가슴살만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은 없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있어서 한 끼 단백질 필요량을 거의 채워줍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치아가 불편해도 걱정 없는 조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닭가슴살 죽입니다. 닭가슴살을 찬물에 30분 담가두어서 핏기를 빼고 작은 냄비에 쌀과 함께 넣고 끓입니다. 쌀이 퍼지면서 닭가슴살도 함께 부드러워져서 젓가락으로 쉽게 으깨집니다. 여기에 계란 하나를 풀어서 넣으면 단백질이 2배로 늘어나죠. 두 번째는 닭가슴살 수프입니다. 양파, 당근, 애호박을 잘게 썰어서 물과 함께 끓이다가 닭가슴살을 찢어서 넣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완벽합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삶은 닭가슴살을 식혀서 곱게 찢고 상추, 오이, 토마토와 함께 버무립니다.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조금 뿌리면 상큼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닭가슴살을 경제적이면서 맛있게 활용하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3, 4일은 충분히 보관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삶을 때는 월계수잎 한두 장과 통마늘을 넣으면 잡내가 없어지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식품은 두부와 청국장 가루입니다. 콩으로 근육이 생겨요?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거의 동등한 근육 생성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 흡수가 빨라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 20g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국장 가루까지 더하면 단백질뿐 아니라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청국장 가루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수십억 개 들어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장에서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호르몬 균형까지 맞춰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두부와 청국장을 활용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 청국장 무침입니다. 두부 한 모를 큼직하게 으깨고 청국장 가루 2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버무리면 고소하고 담백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된장국에 청국장 가루 넣기입니다. 된장국을 끓이시다가 불을 끄기 직전에 청국장 가루 1스푼을 넣으세요.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유익균이 죽으니까 꼭 불을 끈 후에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달걀 스크램블처럼 두부를 으깨서 팬에 볶다가 청국장 가루를 넣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네 번째 식품은 무가당 요거트와 견과류 조합입니다. 요거트가 근육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거트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근육에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히 밤에 드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회복됩니다. 요거트 한 컵에는 단백질 15g 정도 들어있고 여기에 견과류를 더하면 30g을 채울 수 있어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서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하루에 호두 대여섯 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깨 한 스푼에는 칼슘이 우유의 10배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요거트와 견과류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200ml에 호두 3개, 아몬드 5개, 검은깨 1티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에 꿀 1티스푼만 더하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납니다.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도 완벽합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군것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바나나를 더하시면 칼륨까지 보충되어 근육 경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식품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그냥 맛있는 생선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의 왕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는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계란 4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서 힘을 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과 혈액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근육뿐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고등어를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 된장찌개는 어떠신가요? 된장찌개에 고등어 토막을 넣고 끓이면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무와 양파, 대파를 함께 넣으면 영양과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고등어 조림도 추천합니다. 물을 두툼하게 썰어서 밑에 깔고 고등어를 올린 후 간장, 설탕, 마늘로 양념해서 졸이면 밥 한 그릇이 뚝딱 사라집니다. 고등어 구이도 간단합니다. 소금을 약간 뿌려서 굽기만 하면 되는데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비타민C까지 보충됩니다. 고등어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법과 보관하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를 고를 때는 눈이 맑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당일 조리하시고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한 달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혹시 주변에 관절 통증이나 근력 약화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식품들로 어떻게 하루를 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닭가슴살 죽 한 그릇, 김치 조금, 물 한 컵.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을 밤새 우린 육수로 죽을 끓이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 고등어 된장찌개, 두부 청국장 무침, 현미밥 반 공기, 나물 반찬 조금. 점심에는 든든하게 드셔야 오후 활력이 생깁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두부 무침이 추가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간식 요거트 한 컵, 견과류 한 줌, 물이나 녹차. 오후 3, 4시쯤 배가 고플 때 드시면 저녁까지 든든합니다. 당분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저녁 꽁치김치찌개, 두부 반모, 현미밥 반 공기 또는 건포도 현미밥. 저녁에는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구성합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를 도와주고 꽁치의 단백질이 밤새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각 식품별 황금 레시피를 돌아가면서 드신다면 한 달 내내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셨을 때의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의대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 90g 이상 섭취 그룹은 평균 근력이 23%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뇨 환자들의 혈당도 평균 15%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당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사 습관을 안전하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정어리와 고등어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효과를 높이는 보조 방법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이것들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셔야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20분만 걸어도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서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근육은 잠잘 때 자랍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습관들을 유지해 주신다면 28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단을 난간 없이 당당하게 오르는 모습, 손자,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리는 모습, 여행지에서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장바구니에 꽁치 통조림, 닭가슴살, 두부, 요거트, 고등어. 이 5가지만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 30년을 바꿀 겁니다. 병원비 줄어들고 활동량 늘어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혹시 주변에 힘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8일 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댓글에서 만나요. 정말 달라졌어요. 라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